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빅그린 산단 복합단지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광주시의 미래 자동차 산업 계획이 드디어 성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해금강 주상전리대를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완성차 그룹인 현대자동차가 광주시가 요청해온 자동차 생산 복합법인에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광주시가 추진해온 자동차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근간으로 추진해온 자동차 생산 독립신설법인에 현대자동차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이로써 민선 6기가 추진해온 미래 자동차 산업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번 참여 의향이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며 현대자동차의 사업 참여가 가시화될 경우 이는 22년 만에 자동차 국내 공장 설립으로 10만여 대 규모의 생산과 12,000여 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은 31일 남광주시장과 북구청 광장에서 각각 동구지역과 북구지역 후보자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민중당도 선대위 발대식과 출정식을 갖고 지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선거에서 높은 정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민주당 독주와 이에 맞서는 야권과 무소속 후보들의 사활을 건 대결이 유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고 선관위와 협조해 거짓말과 금품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정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광주경찰청도 선거 경비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경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호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동구청장 선거는 광주 5개 구청장 선거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밀착 취재, 동구청장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택 후보는 동구에서만 20년간 텃밭을 다진 풀뿌리 정치인입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동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고 재선 동구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 등을 거쳤습니다. 임택 후보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펼쳐 동구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동구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골목상권 전담부서를 만들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번째는 상권을 특성화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겠습니다. 충장로와 금남로권, 예술의 거리권, 동명동, 그리고 전통시장권, 지산유원지권, 정심사권, 인쇄의 거리권을 특성화시켜서 저마다의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번째는 상인 조직을 지원해서 이 조직이 자력으로 상권을 살려가는 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평화당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국무조정실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 행정관 등을 거쳐 2016년 동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돼 정치 인생의 첫 발을 뗐습니다. 김성환 후보는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건강, 여가 등을 지원해 고령자가 살기 좋은 고령 친화 도시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구가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고령 친화 도시를 저희 공약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치매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소득 문제, 여가 문제 등등 노인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동구가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고령자가 살기 좋은 그런 고령 친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우 후보는 바른미래당의 구청장 후보로 광주에서 유일합니다. 재선 동구의원과 시의원을 지내고 동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김영우 후보는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관광객들을 유입시켜 동구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습니다. 무등산은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국내에서 3번째로 유네스코에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바 있습니다. 무등산의 좋은 경치를 건강한 등산객으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노약자,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도 무등산의 자연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동구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케이블카로 인한 수익금은 동구 복지기금으로 돌리겠습니다. 무등산에 관광객이 찾아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데다 유권자 수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동구. 전임 구청장들이 도중 하차하면서 구정의 혼란을 겪었던 만큼 지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박아름입니다. 새로운 청장 체제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광주 북구. 46만 명의 북구 행정 4년을 책임질 새로운 청장이 누가 될지 2명의 후보가 대결하고 있는 광주 북구청장 선거 후보들을 지방선거 밀착 취재에서 만나봤습니다. 조민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후보 2명의 압축 대결로 치러지는 광주 북구청장 선거.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명의 경선 후보자들 가운데 선택된 단연간의 중앙과 지방 요직의 경험을 앞세운 문인 후보가 북구청장으로의 지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 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리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경험을 많이 갖고 실제 북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주민들께서 많이 그동안 힘들어 하셨지만은 그런 현안들을 우리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후보는 민주평화당의 이은방 후보. 북구의회 의원과 시의회 의원 및 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수년간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의 행정을 살핀 경험으로 지역민의 선택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매우 경제는 어렵고 또 희망은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광주시 의장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북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인구는 많이 지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행정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북구청장 선거의 관심사 중 하나는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인 북구에서 지역민들이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과 지역 국회의원의 후광 효과 중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광주의 국회의원 대부분이 저희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 훌륭한 인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또 이번에 출마하는 구청장 후보, 또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 등과 함께 국비 확보와 또 우리 광주시 행정에 있어서 우리 북구의 몫을 반드시 찾아오고 지켜내는데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켰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걸 개인차를 하시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나온 후보들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당선돼서
또 시정도 안정시키고 구정도 안정시키고 주민들을 위한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자치구이면서 수년간 침체되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북구. 그래서 더욱 새로운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민규입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3대 교육혁명을 완수하겠다며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후보는 미래 교육혁명과 공교육혁명, 무상교육혁명 등 대한민국을 바꾸는 3대 교육혁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진로체험센터와 기적의 놀이도서관을 설립하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광주 시민들이 누가 교육 대개혁의 적임자인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오늘도 광주매신문 오성수 편집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31일부터 시작된 이 선거 유세들을 보면서 와, 이제 정말 6.13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낮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혹시 박아름 아나운서는 광주시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네. 또 광주시 교육청 예산이나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들은 세 분인 걸로 확실히 알고 있고요. 네. 광주시 예산은 한 4조가 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교육청의 그 예산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한 1조 정도 되나요? 네, 일정은 좀 넘는데요. 네. 네, 사실 대부분의 광주 시민들이 시장 후보 정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후보는 아니지만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몇 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광주시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거의 안 갖고 계십니다. 네. 특히 교육청 관련 예산이나 교육청의 역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교육청의 직원만도 약 한 11,000명 정도에 이르고요. 네. 광주시 교육청입니다. 네. 또 1년 예산이 약 2조 원 정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훨씬 큰 액수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1년 예산이 약 4조 원 정도 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데요. 네. 물론 광주시 교육청의 어떤 예산도 예산이지만 네.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 또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 인재를 키운다는 그 3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이잖아요. 네, 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광주시 교육청의 어떤 비중이나 이런 중요동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시 교육청은 예산의 활용 방향과 계획을 좀 세우고요. 또 인사를 결정하는 약 11,000명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11,000여 명에 이르는 인사를 결정하고 하는 모든 책임을 광주시 교육청이 지는데 네. 이 책임자의 수장, 즉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뽑습니다. 네. 교육 자체의 중요성도 그렇지만 예산 규모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선거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비록 교육감 선거는 그 정당의 지원이 없거든요. 정당의 네네. 지원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덜 하기는 하지만 네. 중요도 면에서는 자치단체 장을 뽑는 선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또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사실 3명 후보가 나오는데요. 네. 이 3명 후보 모두 저마다의 공약과 개성으로 표몰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특히 이제 광주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네. 현 장희국 시교육감의 3선 연임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년간 교육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광주 교육의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네. 8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역임을 하면서 그 새로운 광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고요. 네.
또 3선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이 이정선 후보와 최용태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단일화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최근에는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5월 24일 그 당시에 이정선 후보가 최영태 후보에게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영태 후보 측에서는 일단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단일화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나 후보 단일화는 선거 직전에도 가능하고요. 또 따라서 앞으로 장희국 후보가 절대적으로 앞서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네. 단일화권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각 시민사회단체 지지 선언도 요즘은 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사실 이 교육감 선거는 다른 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지지를 받지를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선거로 대표적인 선거로 꼽는데요. 네네. 따라서 후보들이 이 상대적으로 좀 조직화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하는 편입니다. 네. 광주 지역 민주진보 시민사회단체 약 100곳 정도가 최근에 장희국 후보 지지를 발표를 했고요. 네. 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 지부 등 한 25곳 정도에서는 이제 최영태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지지 후보가 나오자 이제 이정선 후보는 이제 새 과시와도 줄 세우기 분열이다 하면서 이제 중단을 요구하기도 한 상태인데요. 네. 시민사회단체가 그 후보를 지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네. 이 교육감 선거는 사실 정당 지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어떤 정치력을 배제를 하고 교육의 본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후보들에 대한 지지는 싹싹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번 광주시 교육감 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사실 광주시 교육감의 수장을 뽑는 선거는 조금 전 설명한 것처럼 장희국 현 교육감의 3선 성공 여부가 이번 최대의 관심사인데요. 네. 장 교육감은 나름대로 성과도 냈지만 3선에 대한 거부감도 많은 것이어서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이게 주목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장희국 후보죠. 근데 네. 현 교육감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정선 후보가 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 또 최영태 후보도 단일화 여파로 지속적인 상승세가 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의 최대 관심은 장 교육감의 3선 성공 여부냐 아니면 단일화 막판에 선거 직전까지 해서 두 후보 간의 단일화를 통한 새로운 교육감 후보가 탄생될 것이냐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민간공원 특례 사업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1단계 사업 진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네, 광주시가 도시공원으로 만들겠다 지정해 놓고서 이제 20여 년간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일몰제가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다급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1단계 4곳, 2단계 6곳으로 이제 공원 조성을 해서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1단계 사업에서부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또 이들 개발 업체들에 대한 조건 등이 사실 이제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요. 2단계 사업 진행에서도 다소 보완은 됐지만 시민사회와 논의와 또 공익성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순탄치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나요? 예, 광주시는 1단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4곳의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개발 조건이 논란이 되면서 이들 업체와 용역 검증 그리고 1차 협상 과정 등을 거쳐 수정된 개발안 초안을 이제 마련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광주시는 이 초안이 나온 만큼 4곳의 공원에 대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갖겠다 하는 것인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이제 초안이 나와서 이것을 본 이제 주민들이 좀 반발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네. 시민단체와 주민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주민들은 공원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네. 이 공원 개발이 공공의 이익보다 업체의 수익에 우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사실 1단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들이 이제 제안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공원
개발 면적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또 그 최고층 개발이 상당히 고층 개발을 상당히 높게 좀 설정을 해서 네.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이제 광주시에서 보기에도 좀 문제가 돼서 네.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광주시와 검증과 협상을 거치면서 수정안이 마련되고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아직 이와 같은 것들이 최종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공원 조성 비율과 이 층수 제한이 관건인데 네. 물론 최종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윤곽이 나오면서 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공원 개발의 중요성이나 또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네, 광주시는 우선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10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하는 4곳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예상을 했던 것보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어떤 층수가 높거나 또 공원을 적게 짓겠다고 해서 시민들의 반발과 시민단체로부터 여건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시의 고민도 좀 깊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제 좀 파악을 해서 용적률도 좀 더 낮추고 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추진 중인데요. 결과는 아직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이번 도시공원 사업은 일몰제 시행으로 해서 그 시기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즉 기간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뭐 도시철도 2호선 개발 같이 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특정 2020년 이내에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좀 한정이 돼 있고요. 네. 또 주민들의 생활과도 직결돼 있어서 주민 여론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하기에 이 계획대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보완점들은 잘 보완해 나가면서 동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즉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니라 정말 내실 있는 자리가 되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되 좀 더 속도감 있게 진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광주의 시급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사업인 만큼 충분한 조율과 또 양보의 과정이 필요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의 컨트롤 타워인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을 비롯해 산학 민관 관계자들은 그동안 추진해온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결산하며 민선 7기에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빅그린 산단 내 적정 임금 실현과 협력적 노사 상생 모델을 기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북한 해금강 주상전리대를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유네스코 관계자로부터 오는 6월 몽골에서의 무등산권역 세계 지질공원 범위에 북한 해금강 총석정 일대를 포함하는 협의 진행을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측은 전남대 지질관광사업단이 북한 총석정 일대에 대한 학술 조사와 보고를 맡아 총석정 일대를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범위에 포함할지 아니면 독자적 지질공원으로 등재할지 등의 전 과정을 주도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제38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이어온 9개 부문 150여 개 행사를 종료했습니다. 행사위는 올해 처음으로 시민 모니터링단을 꾸려 기념 행사를 평가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이달 말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시민 공청회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상된 경계들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개막을 앞두고 참여 작가들의 현장 리서치가 이어지고 국내외 홍보가 본격화되는 등 전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6개 나라에서 작가 162명이 참여하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 66일간의 일정으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